머리말 하나의 요령이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바로 무결선도라는 유령이다. 지구촌주의자들의 모든 세력, 더시머리 교황과 독재자, 오바마와 마두로, 울라와 이재명, 그리고 중국의 공안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동맹을 맺었다. 반동물이 딱지를 쓴 넘치고 개놈의 정권을 잡고 있는 맛으로부터 부정 선고충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더냐. 또 반동물이 딱지를 쓴 넘치고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당이나 반동적인 적들에 의해 거꾸로 부정 선고충이라고 낙인 찍히며 비난당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더냐. 이 사실로부터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 무결선고파는 이미 세계의 모든 세력들에게서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무결선고파들이 온 세계를 향해 저놈들의 견해와 저놈들의 목적과 저놈들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부정선고의 유령이라는 헛성언을 민주적 헌정 자체의 선언으로 바꿔야 할 절호의 시기 나왔다.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 국적을 가진 반부정선거군들이 서울에 모여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짓고 그것을 조선말, 영어, 프랑스말, 독일말, 이탈리아말, 핀란드말과 덴마크말로 내놓는다. 민주헌정 세력과 빨갱이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진실과 독재를 꿈꾸는 정치 세력 간 권력 다툼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정치인과 평민, 지역가와 공산 노동자, 자영업자들과 알바생들, 요컨대수로 영원한 안숙관계에 있는 오각분과 피오각들이 때로는 몰래, 때로는 드러내놓고 끊임없는 싸움을 벌여왔다. 그리고 이 싸움은 언제나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계급들이 함께 망하는 것으로 끝났다. 옛날에는 역사상의 각각 시기마다 거의 어디서나 사회가 여러 신분으로 완전히 달라진 상태인 여러 사회적 위기의 질서가 발견된다. 고대 로마에는 귀족, 지사, 평민노예가 있었고 중세에는 공건, 영족, 가신, 동업조합의 전인, 직임과 농노가 있었으며 다시 이 계급들 하나하나가 더 특별한 등급들로 나뉘어 있었다. 봉건 사회가 망하고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 또한 제국 모순을 없애지 못했다. 이 사회는 다만 새로운 제국들, 오각의 새로운 주권들과 싸움의 새로운 형태들을 낡은 것과 바꿔놓은 게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시대, 즉 자유와 평등을 떠드는 시대는 대국 해방의 헛소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다시 두 개의 적대 진영으로 권력을 틀어진 통치배와 그의 복종하는 대중으로 나누려는 놈들이 있다. 그 놈들은 평등과 민중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울타리안에 기세라는 새로운 특권제국, 곧 좌파 권력대로 이른바 노동자 국가는 곧바로 관료국가로 바뀌었고 그 속에서 권력의 세습과 특권의 집중이 이루어졌다. 노멘클라투라라고 부리는 그놈들, 당탄부와 중앙 관련은 인민의 대표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새로운 귀족이었다. 그놈들은 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대중에 구임하며 권력을 제놈들의 밥줄로 삼았다. 정의의 통제는 상업화 생산이 아니라 서선과 언어의 시장을 쥐락펴락했다. 그놈들은 교환수당 대신 언어의 검열을, 생산력 대신 충성경쟁을 강요했다. 자유로운 인간의 정신은 검열의 그물 속에서 숨막혀 죽었고 진실은 국가의 적이라는 낮은 아대 땅에 묻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인가가 아니라 당이 무엇을 진리라 부르는가를 무서워하며 살았다. 옛 부르주아는 상품으로 사람을 얼검했지만 새로운 권력대는 인형으로 사람을 얼검했다. 그놈들은 신앙을 인형으로 대체했고 인간의 양심을 정치적 의식으로 평가했다. 자유로운 양심은 반역이 되었고 식목조차 의심으로 처벌받았다. 그리하여 사회는 생산의 불평등이 아니라 효율의 불평등이 세워졌다. 좌파 권력대는 가정관계마저 국가의 통제 아래 두었다. 아비는 자식을, 아내는 남편을, 제자는 스승을 고발했다.
사랑은 감시로 바뀌었고 믿음은 흉흉적 종교심이라는 이름 아래에 사라졌다. 그놈들은 인간의 내면에서조차 국가의 주권을 세우려 했다. 이 새로운 지뢰충은 스스로를 혁명적이라 부르지만 그놈들의 체계는 그 어떤 공건 영주보다도 떳떳하고 그 어떤 자본가보다도 탐욕스럽다. 그놈들은 생산수단을 사료한다는 부실로 모든 소유를 국가가 아닌 제놈들의 손에 집중시켰다. 국가는 그놈들의 사적 기업이 됐고 인민은 그놈들의 영업자산이 되었다. 이 권력대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정의를 늘 바꿔놓지 않고서는, 즉 통제 방법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법률의 기술은 세련되어지고 감시의 도구는 정밀해지고 그리하여 자유의 공간은 날마다 줄어든다. 사람은 공장에서 기계의 부속이 아니라 정권의 부속으로 굴러떨어진다. 자유와 진실은 끊임없이 다시 정리된다. 오늘의 진실은 내일의 반역이 되며 어제의 영웅은 오늘의 반동으로 몰린다. 인명은 굳어지지 않는다. 그놈들은 변화를 혁신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언제나 권력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불안정해졌다. 국가의 역사와 개인의 삶이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고 믿음은 표로 대체되며 양심은 충성맹세서로 바뀐다. 인간은 마침내 제3과 지리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법조차 금지당한다. 권력 계급은 세계를 해방시킨다고 말하지만 그놈들이 만든 세계는 오히려 의심과 감시의 감옥이다. 그놈들의 오늘은 모든 민족의 오늘을 더럽히며 그놈들의 거짓된 평등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빼앗아간다. 그놈들은 스스로를 구제들어 여긴다. 하지만 그놈들의 구원은 모든 인간을 하나의 몸뚱이로 묶어 그놈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집단의 신체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 권력대는 도시와 농촌, 공장과 학교, 예술과 종교를 모두 틀어지었다. 그놈들은 인민을 집결시키고 자유를 집중시키며 진리를 몇몇의 손에 집중시켰다. 그 필연적인 결과는 정치의 분함집과나 사상의 획일하였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본열, 하나의 서정, 하나의 진리를 강요받는다. 이 체제는 100년도 채 되지 않아 과거의 모든 북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중으로 사람을 감시하고 오늘을 조작하며 정신을 길들였다. 그놈들의 생산물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복종하는 인간 그 자체이다. 하지만 이제 이 권력대는 제놈들이 만든 도구에 짓눌리고 있다. 정보의 흐름, 기술의 발전, 열린 세계의 진실이 그놈들의 통제를 넘어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놈들은 더 많은 검열과 더 강한 억압으로 맞서지만 그럴수록 그놈들의 체제는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그놈들이 세운 권력의 탑은 진실의 작은 갈라진 틈 하나로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놈들의 권력은 진실을 부정함으로써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 즉 좌파 정당이나 독재 정권이 강화되는 정도에 따라 새로운 특권 계급, 즉 노면 클라스나 다음 국가 관료계급도 함께 성장한다. 현대의 노동자들인 일반 시민은 정치적 보호나 일자리 보장이 있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들의 노력은 권력의 부와 특권을 늘려주는 한에서만 인정받는다. 죄놈의 제재 규정에 맞춰 끊임없이 맞춰야 하는 이 시민들은 다른 어떤 성품과 다를 바 없이 권력의 관료와 통제하에 놓여 있으며 권력의 필요에 따라 철저히 경쟁과 통제 속에 내맡겨져 있다. 권력계는 정부 통제와 업무 분업을 강화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자율성을 거의 모두 빼앗았으며 이와 함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권리마저 제한했다. 시민들은 관료 제도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의 규칙 준수와 단순한 반복적 행동뿐이다. 따라서 한 시민이 돌아가는 자원과 혜택은 거의 모두 체제 유지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한정된다. 그런데 체제 안에서의 권리와 자원의 배분은 권력의 필요와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시민의 생활 수준도 그만큼 제한된다. 더군다나 권력계의 감시와 통제, 정책 시행 강도가 심해질수록 시민이 체제에 맞춰야 하는 노동과 책임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압박과 고통도 커진다. 현대 공산주의 체제는 과거의 소규모 자치단체나 지역 공동체를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조직으로 대체했다. 일반 시민은 공장이나 관청, 기관에 모여 군대식 위계와 감시 속에서 생활한다. 시민 대중은 정치 권력과 당의 지시에 의해 조직되면서 이 체제 속에서 개인은 사실상 독재 관료와 기계적 규율의 노예가 된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투자는 권력이 명시적으로 최우선 목적임이 드러날수록 더욱 엄격하고 억압적으로 작동한다. 필요한 기술과 힘이 점점 줄어들수록, 즉 관료 조직과 비대화된 행정과 AI가 발전할수록 시민의 역할은 비숙련 시민들로 점점 대체된다. 성별과 연령의 차이는 체제 안에서 시민에게 더 이상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단지 비용과 통제의 차이로만 존재한다. 시민들은 저마다 다른 수준의 차원과 고의를 갖는 도구적 존재로서만 여겨진다. 시민에 대한 권력의 착취가 끝나고 그놈들에게 일정한 임금이나 생활보장이 주어질 때조차 다른 특권층들인 당 간부, 상급 관료, 권력 네트워크 안의 경제적 집단이 이들을 통제하고 착취한다. 과거 중간 계급, 즉 자영업자, 소상인, 농민 등은 점차 특권층과 체제의 압력에 의해 일반 시민으로 굴러떨어진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독립적 소득원이 중앙집권적 경제와 경쟁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행정, 산업 구조에서 그들의 기술과 지식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은 여러 개체에서 보충된다. 시민계급은 여러 발전 단계를 거치며 그들의 다툼은 체제가 강화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현대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못했다. 부정선거, 권력 집중, 선거 절차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인민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적 선거를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 민주주의자들은 인민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며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안 되며 인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부정과 권력남용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는 데 달려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덕서치, 즉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경쟁적이고 보편적인 선거는 인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투쟁으로 지켜진다. 인민들은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며 미래 세대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 제도를 보여줘야 한다. 부정선 토론자들은 개의 속심과 흉기를 감추는 것을 극히 혐오스러운 일로 여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좌파 정치 몰입애들의 이선적인 부정선거 직동을 직부승으로서 이룩될 수 있다고 공동연히 선포한다. 쏘고 빠진 좌파 권력자들은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선거 완성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우리가 혁명에서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전 세계의 무결선거 애국인민들이여 단조라라.